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리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공휴일이라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공휴일이 많아서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 같은 5월 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선물입니다. 선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물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기도 하고 또 음악이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내 삶의 영역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마주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가 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선물을 받을 때는 좋기도 하지만 마음에 뭔가 기분 좋은 무거움 같은 것이 더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 나면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선물도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인연을 맺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는 너무 소중한 청취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좋아요 하나하나, 또 관심 하나하나가 힘이 되는 큰 선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삶의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한 편의 동화와 사연 보내주신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모두 사람이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른을 위한 동화는 실제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들려드리고 두 번째 사연은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선효님이 나누어 주신 이은경 선생님의 이야기 2탄입니다. 우리 선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먼저 들으실 동화는 격월간지 함께 걸음에 실린 동화입니다. 함께 걸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격월간지입니다. 함께 걸음에 저도 함께 듣는 동화라는 코너에 어른을 위한 동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렸던 동화 오늘 청취자님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물, 그녀의 이야기. 그와 처음 데이트하던 날 만나기로 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처음 가는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계단이라는 장애물이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계단은 그와 내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페 앞인데 벌써 도착한 거예요? 네, 조금 일찍 왔어요. 어디쯤이에요? 잠시만요. 곧 도착해요. 설마 계단인 줄 알면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계단 앞에서 투덜거리는 사이 그가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인데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죠? 서운한 마음과 약간의 부끄러운 감정이 뒤엉켜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던지던 말을 건넸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다며 잠시 머리를 긁적이더니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살짝 무릎을 꿇더니 등을 보였다. 머뭇거리는 나를 보며
튼튼하니 걱정 말라고 어필하며 다시 등을 내주었다. 조심스레 몸을 맡기자 그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여기저기서 보내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사는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만나든지 아님 1층으로 장소를 잡아요. 제 등이 불편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카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만 있지도 않아요. 이곳은 꼭 함께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 곳은 수아씨가 제 등이 불편하지 않다면 오늘처럼 장애물도 넘으며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을 향한 시선도 호기심이 아닌 배려가 되고 인식 개선이 되어 장애물이 하나둘 없어지겠지요. 그의 말에 다른 말을 덧붙일 수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민우씨 같지는 않아요 라고 혼잣말을 오물거렸다. 그는 알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개선되는 시간도 많이 느리다는 것을. 계단만 보느라 그 카페가 얼마나 예쁘게 꾸며져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커피를 받아 들고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왜 이곳을 고집하며 함께 오고 싶어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수아씨가 좋아할 만한 소품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곳은 커피를 마시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예쁜 카페였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그는 옷과 가방, 소품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예쁜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며 가지런한 이를 또 드러내며 활짝 미소를 보였다. 나도 그에게 액자를 선물해 주었다. 함께 고른 선물을 서로에게 건네며 조금 더 깊어진 마음을 주고받았다. 어때요? 좋아요. 너무 예뻐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시선이 어떠냐고요. 달라진 거 못 느껴요? 처음에는 우리를 쳐다봤는데 지금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과 보이지 않는 경계선 하나를 그어놓고 살았던 것 같다. 그가 처음 내 마음에 불쑥 들어오던 그날도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선을 지키려고 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선을 훌쩍 넘어 나의 세계로 들어온 그는 카페에서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시선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 속으로 걸어가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을, 그가 나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게 주고자 했던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내 스스로 지우는 거였다. 그가 건넨 커다란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그와 함께 한다. 그는 커다란 슬픔 하나를 안고 산다. 문득문득 알 수 없는 슬픈 표정을 보일 때가 있다.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며 아무렇지 않은 듯 꺼낸 이야기로 나는 그의 해석 불가능했던 그 표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아픈 기억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덜 아파하도록 안아주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 다시는 깜깜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울지 않도록 함께 해주고 싶다. 선물, 그의 이야기. 그녀와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밝고 예쁜 미소 뒤에 숨어있는 그녀만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싶었다. 첫 데이트를 약속한 그날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카페를 선택했다.
그곳은 그녀와 꼭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곳이라 더 고집했던 것 같다. 그녀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녀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려고 조금 더 일찍 출발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니 사고 때문에 더 지체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보다 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그 덕분에 그녀의 볼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투덜거림마저도 사랑스러웠다. 그녀다웠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라는 장애물 앞에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밝은 미소 뒤에 숨어있던 그녀의 경계선이 커다랗게 형성화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늘 이렇게 다름이라는 세상을 만나면 돌아서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내가 등을 보이며 함께하자고 했을 때 그녀는 내 등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에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녀가 세상 어디에서든 당당하기를 바랐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와 세상과 하나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조금 더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어떻게 업어야 그녀가 편안한지를 다 알게 된 건 그 이후 한두 번 더 업고 나서부터다. 무겁지 않아요? 밥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뭐가 이렇게 가벼워요. 그녀를 등에 업는 순간 가냘픈 그녀를 평생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커피를 마시며 제잘거리다 보니 그녀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우리를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제자리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답답한 게 싫다며 추운 날씨에도 늘 목을 휑하니 드러내더니 조금은 서늘한 느낌이던 그날도 그녀의 목은 추워 보였다. 그녀에게 스카프를 선물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따라오더니 내가 멈춘 시와 그림이 있는 액자를 선물로 주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건네주고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손잡아주는 그런 따스함이 좋아서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우리를 향하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제자리를 찾았듯 그 시선에 마음을 두던 그녀의 흔들림도 안정을 되찾았다. 사람들 틈에 살면서도 늘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스스로 내몰던 그녀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 하나 되어 살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보고 조심스레 내민 손을 잡고 따라와준 그녀가 고마웠다. 조금은 낯설어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아도 늘 관심을 주는 사람들 탓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 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 등을 어색해하던 그녀가 이제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업히지 않아도 될 곳에서도 자꾸 어부발을 해달라고 해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있지만 어릴 때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여동생이 있다. 내 손을 잡고 마트로 뛰어가던 동생의 손을 놓친 그날, 그 순간의 악몽이 늘 내 잠자리를 흔든다.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어린 동생에 대한 기억과 그 빈자리는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 같은 거였다. 그녀를 만나고 나는 잃어버렸던 미소를 찾았다. 카페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졌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아팠다. 그런 내 아픔을 아는 듯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울고 있는 내 심장을 만져주었다. 그리고 동생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거라고 했다. 나는 내 슬픔만 생각했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볼 동생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었다. 여전히 아프지만 이젠 웃을 수 있다.
동생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는 그녀의 사랑이 고맙다. 그 사랑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다. 그녀는 나에게, 나는 그녀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다. 내게 선물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많으시죠?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고 풍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선물처럼 생각되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인식과 제도와 시설 면에서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선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은경 선생님과 서로를 선물이라고 늘 감사해 하시며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만난 관계이지만 이 두 분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게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분, 김선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방송에서 김선유님과 이은경 선생님과의 감동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4살 어린 나이에 이은경 선생님을 만나 4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학습 장애가 있는 선유님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늘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며 보듬어 주셨던 선생님을 작년에 다시 만나서 선유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고마운 마음을 방송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운 이은경 선생님은 선유님의 삶에 잊을 수 없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늘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십니다. 힘들 때마다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작년 선유님의 생일 때 4살 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선유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선유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들 선생님이신 이은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메시지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보내주신 카톡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유야, 생일 축하해. 참 귀한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해. 정말 소중한 나의 제자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맑게 살아가는 예쁜 선유를 많이 많이 사랑한단다. 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사역에 큰 박수를 보낸다. 늘 건강하고 사랑해. 정말 축하해.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은경 선생님 같은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이은경 선생님께 값진 선물 같은 사람, 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유님과 선생님의 아름다운 인연은 그 어떤 저울로도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유님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맑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선유님 실방에서 찬양 들으며
힘을 얻고 마음에 기쁨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늘 힘있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선생님 아버님 이상봉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사역 2탄까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사연 보내주신 김선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물하면 저는 항상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납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델라와 짐의 가난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깊은 사랑을 보며 요즘은 선물을 값으로 따지기도 하고 또 선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 사랑과 감동의 정도가 매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선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고받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왠지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선물의 마음이 평가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물질을 뛰어넘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동화의 주인공들처럼 또 선유님과 이은경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는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셨던 박석홍 목사님, 김선유님, 하원 기도님, 스칸TV 대구님, 롤링님, 해피정의 말씀과 일상님, 서울 성안교회님, 영감스토리님, 시가 있는 요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송 준비하느라 우리 유치님들 많이 찾아뵙지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여행입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사연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리태였습니다.